심야에 숨겨진 공포 맛집 공포식당 루아. 오늘의 이야기.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수많은 공포 썰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믿느냐 마느냐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 따라 제각각이기 마련인데, 그런데 귀신을 믿지 않던 사람이 귀신을 믿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홀리는 순간이 바로 귀신을 만났다는 표식이 된다는 기묘하고 섬뜩한 일화. 그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루아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공포 맛집 루아의 매니저 루아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이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저는 믿는 편인데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내부에서조차 괴담으로서는 좋아하지만 실제로 귀신은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과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사람들 두 부류로 갈리기도 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처럼 귀신을 믿지 않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어떤 일을 겪은 후에 귀신이 있을 수 있다고 조금이나마 믿게 된 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썰의 주인공이 살던 시골 지역에서 듣게 된 한 괴담에서는 한쪽 발을 절뚝이는 한 여자의 목소리를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나돌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들리는 목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므로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이 곧 귀신에게 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귀신을 믿지 못했던 사람을 공포에 떨게 만든 그 미스터리한 정체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즐거운 식사 되세요. 루아의 오묘한 피해 스테이크. 그 6번째 이야기. 그녀의 목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님들께 이번 괴담 이야기를 전달하게 될 루아의 직원입니다. 쓱, 똑깍, 쓱, 똑깍. 뒤에서 들려오는 고르지 못한 발걸음 소리. 상상만 해도 무언가 소름 돋지 않으시나요?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게 누군지 정체를 모른다는 사실이 더욱 공포감을 안겨주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미 비슷한 패턴으로 들었던 공포 썰의 내용이 있었다면, 썰의 내용과 똑같은 상황이 닥쳐왔다는 생각에 더욱이나 공포스러울 겁니다. 오늘의 괴담은 이처럼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라고 하네요. 식사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서빙해드리겠습니다. 주문번호 444번 손님, 주문하신 피해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에 회의적이었던 저에게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일화입니다. 작은 마을인 저희 동네에는 유명한 괴담 하나가 있었는데요. 쓱 똑깍 쓱 똑깍. 만약 길을 걷다 우연히 뒤편에서 이 소리를 듣게 된다면 이 괴담의 주인공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괴담 속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는 이유는 그녀의 왼쪽 구두굽이 부러져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 이유로 그녀의 걸음걸이는 한쪽 굽이 부러진 구두를 끌며 나는 소리와 멀쩡한 다른 한쪽의 구두에서 나는 또각 소리가 대비되면서 이러한 소리를 자아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그녀는 뒤에서 항상 같은 말을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아주 다급하고 비통한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이죠.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 순간 그녀가 붙잡을 거라고. 또한 절대 급하게 도망쳐서도 안 된다고. 차분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뛸수록 더더욱 쫓아와서 고통스럽게 할 거라고. 그러나 사실 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문만 무성할 뿐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과거 이 동네에는 살인사건이 하나 있었고 범인을 피하느라 한쪽 구두굽과 발목이 부러진 채 쓰러져 있던 그녀를 흉기로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우연히 피해자가 귀신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사건 사고는 있을 수 있어도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걸 보니 귀신은 없고 그저 이 사건에서 유발된 루머 중 하나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학교 점심시간에 한 친구가 자신의 친구에게 들었다며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친구가 이 괴소문의 내용과 흡사한 일을 겪었다는 말이었죠. 리나야, 이거 실화야. 며칠 전에 걔가 고속도로에서 진짜 봤대. 그걸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게 진짜면 걔는 지금쯤 이 세상에 없겠지. 그 여자 만나면 죽는 거 아니야? 아니면 돌아보지 않은 걸 수도?
소문에 의하면 돌아보면 죽는다던데. 만나면 죽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살아 돌아온 거 보면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며 제가 계속해서 믿지 않는 눈치이자 친구들 중 한 명이 그동안 소문에서 듣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 하나를 이야기 꺼냈습니다. 그 문장을 말했겠지. 그 문장. 그게 뭐야? 그 여자를 죽인 살인범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라 다른 사람들에게 건너 전달된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그 여자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한마디래. 그 여자를 만난 순간 이 문장을 말하면 살 수 있대. 그 문장이 대체 뭔데? 이야기에 따르면 그 귀신에게서 무사히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 귀신을 만났을 때 어떠한 문장을 말하면 된다는 것이었고 그 문장은 귀신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떠오르게 함으로써 슬픔에 빠져버리도록 만드는 방법이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계속 믿지 못했고 스테피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스테피가 저에게 말했죠.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 귀신은 자신을 죽인 범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검거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래. 그 귀신은 결국 진짜 범인이 잡히는 걸 보고 싶은 거겠지. 이런 사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 너는 최소한 안 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 그 여자는 오랜 시간 동안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걸 텐데. 너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귀신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난대. 이 말을 끝으로 우리의 논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 친구가 저에게 제안을 하나 했죠. 우리가 거기 가보자. 그 여자가 돌아다닌다는 곳에. 멍청하게 그런 짓을 왜 해? 너 믿지도 않는다면서. 너 말대로면 보이지도 않을 건데 문제될 게 있어? 나는 이미 거기 여러 번 가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럼 밤에는 가본 적 있어? 아니, 낮이던 밤이던 똑같겠지. 제가 이렇게 대답하자 스테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귀신이 활동하는 시간이 그때래. 낮에 가는 건 간 것도 아니야. 내가 그 말을 믿으라고? 확인하고 싶으면 오늘 밤에 같이 가보자고. 저는 이 제안과 함께 혹시 겁을 먹은 거냐는 놀림까지 받는 바람에 고민하다가 결국 스테피와 직접 그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진짜 그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야. 저는 이렇게 말하고 난 뒤 해가 저물어 저녁 5시쯤 되자 이웃집 앞에서 같이 가기로 한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만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둘러 페달을 밟으며 어둠 속에서 달빛만을 전등삼아 괴담 속 귀신이 나타난다는 그 장소로 향했죠.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갑자기 제 뒤에서 스테피가 말했습니다. 저길 봐. 저기 교차로 보여? 그게 그 귀신의 표식이야. 그 말에 우리 모두는 미끄러지듯 자전거를 멈추었고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서로를 바라봤죠. 그랬더니 모두들 약간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스테피가 그때 저에게 다시 한번 말을 했지만 저는 단순히 긴장을 했을 뿐 두렵지 않다는 식으로 대답했죠. 그러자 스테피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기억해.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뒤를 돌아본다면 그 여자가 널 잡아갈 거야. 그때 도망치려 하면 더 끔찍한 일이 생길 거고 그 여자가 가까이 다가오는 기분이 들 때는 차분하게 서서 예전에 말한 그 문장을 말하면 돼. 그 말에도 저는 그냥 웃어 넘겼죠. 이윽고 우리들은 모두 타고 있던 자전거에서 내려 버팀대를 세운 뒤 단체로 손을 잡고 만반의 준비를 하듯 마음을 가다듬으며 사거리까지 쭉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모두들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저 또한 긴장된 마음이 조금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그 공포심리도 잠시 1분 2분 시간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저에게서 조금씩 흘러나오던 작은 공포심리들도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스테피도 실망한 표정이었죠. 저는 스테피에게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그런데 제가 말을 마친 순간 덮쳐오는 정적이 무언가 이상했죠. 분명 우리가 서있는 공간은 탁 트인 도로변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작은 공간 안에 갇혀있는 듯 폐쇄된 느낌이 들었고 아무런 소리 없이 우리의 숨소리만 존재하는 묘한 정적이었죠. 그때 우리의 뒤쪽에서 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발 아래로 자갈이 부딪히는 소리들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들려오던 소리. 쓱 또깍 쓱 또깍. 괴담 속 바로 그 소리였죠. 그 소리가 뒤에서 정확히 들려오는 순간 제 솜털이 모두 한꺼번에 곤두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리나? 저는 두려움에 옆 친구의 손을 꽉 움켜쥐며 스테피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도 뒤돌아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스테피가 말해줬던 주의사항대로 뒤를 돌아보지도 도망칠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굳어있는데 뒤에서 나지막이 그 여자의 울음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죠. 도와줘요 제발. 리나? 스테피가 저를 부르는 소리와 고통스럽게 흐느끼며 말하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동시에 뒤편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반복적인 소리에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감정을 겨우 억누른 채 서있던 자세 그대로 간신히 힘을 내 뒤에 서있을 스테피에게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오고 있어. 그 여자가. 리나. 뭐라고? 그 여자가. 그 귀신이 오고 있다고. 그러자 스테피가 피식 웃으며 말하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죠. 그 다리 저는 여자 귀신 이야기는 사실 만들어진 이야기일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연기까지 안 해도 돼. 이번에는 오히려 스테피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뒤에서 쓱 똑깍 쓱 똑깍 한쪽 굽이 부러진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듯했죠. 그리고 그 여자는 다시 애원하는 목소리로 저를 향해 말해왔습니다. 제발요. 저는 다쳤고 그 남자가 여전히 근처에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저는 소름이 돋아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괴담 속 내용과 똑같은 발걸음 소리, 똑같은 사연 내용,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한 나. 이 모든 게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결국 공포를 견디다 못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목소리까지 쉬어버렸죠. 그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나타나. 스테피가 이전에 저에게 했던 이 말이 떠올라 저는 더더욱 공포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곧 그 쉰 목소리로 온 힘을 다해 말했죠. 그녀가 오고 있어. 그제야 제 목소리를 듣고 같이 갔던 친구들이 제 말을 진지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테피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만 나타난다더니 진짜네? 이윽고 불안에 떨며 이제 어떻게 하냐고 이어진 저의 질문에 스테피가 대답하려는 찰나 스테피의 목소리와 함께 계속해서 애원하며 말하는 그 귀신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었죠. 제발요, 뒤돌아봐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문장을 말해. 그때 다급하게 말하는 스테피의 말에 잠시 잊고 있던 벗어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스테피가 말해줬던 그 귀신을 괴롭게 할 한마디. 하지만 기절할 듯 혼란스러운 와중에 집중해서 그 정확한 문장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는 사이 그 구두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문장을 말하라는 스테피의 다급한 목소리도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붙잡고 그 소리를 떠올려 생각해내고 말했죠.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던 그 소름 끼치는 구두 소리가 멈췄습니다. 이윽고 뒤에서는 멈춰버린 발걸음 소리 대신 울부짖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그 순간 그 여자의 사연 속에 들어가기라도 한 듯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의 숨소리만이 채우고 있던 무서운 정적이 깨지면서 뒤편에서 다시 자연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바람 부는 소리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생명이 깃든 세계의 평소 같은 소리들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공간의 소리는 현실로 돌아왔지만 믿지 않던 저를 조롱이라도 하듯 제가 스테피를 데리고 본래 타고 있던 자전거로 뛰어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는 들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무서운 바람에 질주하듯 달리면서 바닥을 보며 유일하게 보았던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괴담 사연 속 그 여자의 것으로 보였는데요. 바로 찢어진 스타킹을 신고 있는 한 쌍의 발이었죠. 그중 한쪽 발에 신겨진 구두는 사연 내용처럼 굽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뒤 저는 집에 도착해 아까 겪었던 모든 일의 공포로 인한 책기를 토해냈고 이날 이후 그 괴담을 믿게 되었죠. 스테피는 당시 제가 들었던 귀신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본래 스테피는 이 소문을 믿던 사람이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소문대로 그 귀신은 저와 같은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스테피는 그래도 원래 귀신을 믿던 사람인 만큼 제가 귀신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믿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겪은 일들을 전부 원래 제가 그러했듯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려고 노력해보았습니다. 자기암시 같은 예시로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 제가 느꼈던 발걸음 소리와 흐느낌 소리, 울부짖던 그녀의 목소리들은 사실적이었고 결국 저에게 단 하나의 결론만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귀신을 믿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 중에서도 귀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녀의 목소리처럼 귀신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을 타깃으로 나타나는 귀신들도 있을지 모를 테니까요. 여기까지. 루아의 오묘한 피해 스테이크. 6번째 이야기.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객 여러분 모두 맛있게 드셨나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공포로 다가오셨나요? 저는 일단 오늘 이야기는 시각적 공포보다 무섭다는 청각적 공포의 대표 예시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불안감을 안고 뒤에서 들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무시해야 한다는 것. 그 상황 자체도 무서운데 뒤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귀신의 형상들을 다양하게 상상해보게 되어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또한 마지막에 썰의 주인공이 우연히 보게 된 귀신의 발장면도 섬뜩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던 귀신이 생전 자신을 살해한 범인에게 마지막으로 했을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주인공을 살아남게 해준 문장인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말이라는 점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서우면서도 무언가 슬픈 사연이었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간담이 서늘하고 짜릿해지는 맛있는 공포맛 스테이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공포 맛집 루아에서 오묘한 디너를 즐겨보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